자, 축전기는요 간단해요. 너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너네가 우리 미국 갈 때 꼭 가져가야 되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어? 또 있습니다. 핸드폰 있습니다. 핸드폰이랑 연결된 거 하나 더 필요합니다. 유심. 네, 보조 배터리 필요합니다. 전화. 왜 그러냐? 네, 핸드폰은 너네 12시간, 13시간 써야 돼. 저 계속 써야죠. 비행기에서. 근데 너네 핸드폰 방전될 거야. 그럼 보조 배터리 사용할 건데 이런 형태로 보조 배터리가 하는 게 뭐냐? 전화들을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건데 축전기가 하는 역할은 그거랑 비슷합니다. 보조 배터리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 다르지만 축전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얘네 전화들을 저장하는 장치예요. 얘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제 축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그럼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쉽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여기다가 그냥 금속 하나 갖다 놔요. 금속 하나 갖다 놔요. 그러면 축전기 끝이야. 너네 집에 있는 거 필요 없어.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 떼. 그럼 하나 나. 호일 하나 더 떼. 그러면 얘는 축전기야. 다른 거 아닙니다. 축전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도체 하나 두 도체가 있으면 축전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건전지를 연결해요. 그러면 원래는 중성인데 얘네들은 플러스 M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G에 이렇게 연결하면 플러스 G에 있는 전하들이 와서 여기에 저장이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 G에 있던 전자들이 와서 이제 저장이 돼요. 그래버리면 뭐가 되냐? 이 판과 판 사이에 뭐가 만들어져? 하나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가는 전기장. 그러면 이때 뭐 하느냐? 내가 여기서 얘를 빼버려요. 전기를 빼버려요. 이래도 축전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냐면 얘네들끼리 서로 뭐 하고 있어? 전기장으로 끌어당기고 있거든. 잡아당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인력이 잘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전하들끼리 방전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야. 사라지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축전기라고 그러고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기다가 건전지를 하나 넣어주는 거랑 건전지를 2개 넣어주는 거랑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이 저장될까? 2개 더 많이 저장되겠죠? 말 그대로 이 전화에 저장되는 전화량을 뭐에 비례할 거야? 전압에 비례할 거야. 연결되는 전압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어떤 전압분에 저장되는 전화량 얘를 뭐라고 하느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고 정의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갖다가 3개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이런 게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고 그러고 얘를 캐파시터라고 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AP에서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C는 V분의 Q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영상인데 이거 너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렇게 더 많이 오지. Q는 C로 더 많이.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지. 이렇게 하면 잘 안 가요. Q는 C이라고 외울 거야, 알겠지? 노래 잠깐 이상 먹은 거야, 알겠죠? 네, 이렇게 뭐냐? 축전기 얘는 축전기 전기용 딱 들어왔거든요 지금. 전기자 성질이다, 전기자 성질. 네. 얘가 전기자 성질을 가지고요. 근데 축전기 전기 용량은 너네 생각하면 될 텐데 호일이 이딴만큼 따요. 그러면 여기 저장되는 거랑 호일을 이만큼 떼는 거랑 아니면 호일을 이만큼 떼서 갖다 놓는 거랑 누가 더 저장이 많이 될까? 이게 더 저장이 많이 될까?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봅시다. 우리가 편안하게 많이 활용하는 게 판전화입니다. 판전화 많이 활용하는데 이런 면이 있고요. 면이 있다라고 치고서 우리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몇 사람 또는 시그마, 얘네 마이너스 시그마라고 쓸게요. 그러면 여기 양전화, 여기 음전화니까 이런 형태의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때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구했어? 면전하죠? 그러니까 이 입수는 제로분의 둘의 차이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시그마. 왜? 얘가 만드는 게 여기 입수는 제로분의 시그마고 얘가 만드는 것도 그거고 중첩돼서 얘입니다. 그러면 얘네 전기장 세기는 이건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면적분의 전하라.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얘 면적 A라고 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얘가 뭐야? 판전하의 전기장의 색입니다. 전하랑 Q일 때. 그리고 봤더니 판전하, 면전하일 때 중요점이 뭐냐면 이 전기장이 거리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의 전기적 포텐셜을 구하면 우리가 포텐셜은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봤더니 얘네들이 이 전기장이 뭐하냐? 균이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균이라니까 뭐 해버려야 돼? 빼버려야 돼. 왜? 상수 취급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거리를 적분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여기 면전하에 전기장 없고 여기 전기장 없어. 어디만 있어? 여기만 있어. 얘를 거리를 D라고 두면 그냥 거리 적분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D가 되는 거야. 얘가 포텐셜 마이너스라는 거 얘가 음자로 양자로 이런 얘기잖아. 네. 말 그대로 이 줄 사이의 포텐셜 차이라고 그러면 얼마인 거야? 그냥 D인 거. 얘가 뭐예요? 면전하에 전이 포텐셜 차이 전압이에요. 얘랑 뒀을 때 여기 이렇게 저장됐을 때 얘네들 사이의 차이를 델타 V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얘가 뭐야? 전기장 곱하기 거리라고. 뭐 할 때? 면전하일 때만 성립해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얘네들의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식 정의. C는 5 V분의 근데 전하량은 Q고요. V는 뭐래요? 2일. 면전하니까. 그러고 나면 얘네들은 전기장이 면전하에 전기장 뭐였어? 예전에 집어넣으면 네, 그러면 약분되죠. 그럼 정리하면 뭐가 나와? 얘가 되고. 얘가 뭐냐? 판전하의 구조적 성질이 판의 판 축전기. 얘가 뭐냐? 이수는 네, 얘는 구조적 특징이에요. 얘가 판전하게 저렇게 전기 용량 구합니다. 봐봐요, 전기 용량 구하는 방법이 뭐야? 뭐부터 구해야 돼? 전기장 구해야 돼. 그 다음에 뭐 구해야 돼? 포텐셜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정의는 이거예요. 이런 형태로 구하면 되는데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이유고 너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돼. 면적이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저장되지 않겠어? 전기 용량의 의미가 이 얘기야. 얼마나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데야. 얘네들이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당연히 더 많이 저장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얘기를 비교하면 너네 그거랑 똑같아. 여러분이 연애를 확률이 같은 반에 있어야 높을까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어야 높을까요? 까밀라? 까밀라? 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 얘네들은 몸이 가까워지면 충전되는 전기 용량을 당연히 이뤄야 돼요. 판전하고 얹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10-5번은 여러분들 지금 잠깐 시간 주겠습니다. 잠깐 시간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부터 얘들아 봐봐, 구형 축전기가 중요하다고요. 왜? 가우스 법칙을 나올 수 있으니까. 앞에다 짜리 커지는 왜 이런 축전기가 있다고 칩시다.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세 가지를 봐야 돼요. 뭐냐? 우리가 구간마다 영역마다 다르거든요. RA보다 이 작은 껍질보다 작은 부분에서 가우스면을 여러분 한번 잡아보면 네. 여기서는 전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부분에서는 전기장의 세기가 0입니다. 왜냐? 전하량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든. 내부 전하가 전기장 만들면. 근데 우리가 세 번째 RA보다 클 때, RB보다 더 클 때도 봅시다. 이 과정. 네. 이 과정도 보면 이때도 전기장은 0이에요. 예. 왜냐면 우리가 가우스 법칙이란 건 얘인데 여기서 얘네들 왔더니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래서 얘가 0이 됐어. 그러면 바깥에 들은 게 0이야. 어디만 줄 때? 여기만 줄 때. 네.
그때 가우스 법칙을 활용하면 전기량은 네, 2 4파이R 제곱을 여기 잡은 거잖아요. 그럴 때 얘네들은 안에 있는 건 얘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전기량의 세기가 4파이 제곱분의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 전기장 벡터로 보면 이렇게 나간 방향. 그리고 얘가 R이 RB보다 작을 때는 얘가 전기장이 됩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전기장을 구했어. 그럼 뭐 구해야 돼? 전기 포텐셜을 구하는 거야. 전기 포텐셜을 구하는 방법을 뭐 하면 된다? 인테그랄 전기장을 뭐 하면 돼요? 저 멀리서 가져오면 돼요. 내가 전기 포텐셜이야. 그럼 우리가 저 먼 곳에서 무한대에서 갖고 올 거야. 특정 R 지점까지. 근데 봤더니 무한대부터 RB까지 전기가 어차피 0이야. 네. 이 안쪽도 0이야. 아, 전기 포텐셜 존재하는 건 여기만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건데 얘만 존재한다? 얘만 존재한다. RB에서 RA만 존재한다. 왜? 나머지 다 0이니까. 그럼 우리 얘만 계산하면 돼. 얘를 봤더니 우리가 마이너스 RB, RA고 여기서 R에서 전기량 이거죠? 네, 4파이 츤 제로분의 R 제곱분의 Q고 DR 제곱분의 어차피 다 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내가 계속 여기 그대로 나와. 그럼 얘를 적분하면 R 제곱분의 DR이 마이너스 R분의 1이잖아? 네. 그래서 R 마이너스까지 떼버리면 얘가 이렇게 될 겁니다. 4파이 츤 제곱에 1에 R분의 Q가 되고요. 또한 RA, R. 그러니까 얘를 대입한 것에서 얘를 대입한 걸 빼죠. 네, 세서 그러면 얘를 적어버리면 얘가 뭐가 나오느냐? 4파이 이ψ 제로분의 Q에 얘가 RA분의 1 마이너스 R2분의 1 위 대입한 거에서 R의 대입한 빼야 돼. 이거 틀렸다. RB, R. 나 녹화하고 있지? 그럼 얘가 양순지, 음순지 뭐지? 아까 봤더니 음소 나오니까 우리가 바꿨잖아. 네. 두번 보자고. RA랑 RB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커요. 역수치하면 RA가 더 큽니다. 네. 역수치. 얘가 더 크다. 그러니까 V가 양수라는 거 됐고 그 다음에 뭐 구하면 전기 용량 구하는 거. 전기 용량의 정의가 뭐야? Q.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Q고요. 얘 대입하면 4파이 Q는 제로분의 Q에 RA분의 마이너스 R 2분의 1. 그러면 Q네요. 그러고 나서 얘를 정리하면 4파이 Q는 제로분의 이제 통분하면 RA, RB분의 RB 마이너스 RA잖아. 그래서 역분치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가 뭐예요? 얘가 구형 측정기의 전기 포텐셜입니다. 이제 원통형은 심심한 사람은 해보세요. 아마 수행 평가 때 바꿔서 못하겠지만 시험은 안 될 겁니다. 원통형은. 네. 넘어가시죠. 기다려. 대기 중. 네. 축전기는요. 근데 이런 형태로 여러 축전기가 존재하는데 절대로 하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존재할 거예요. 여러 개로 존재하는데 왜 그러냐면 축전기도 하나에 저장될 수 있는 한계성이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축전이 달라지거든요. 궁금한 사람은 지금부터 여러분 노트북을 부셔버리면 돼요. 예? 그 안에 축전기가 진짜 많고 오. 내가 부셔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그 안에 다양한 축전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축전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연결을 활용해서 활용하는데 축전기 같은 경우에 얘를 직렬 연결할 수도 있고요. 병렬할 수도 있는데 직렬부터 한번 해봅시다. 네. 직렬은 이런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걸 직렬 연결이라고 하고 여기에 전이차를 주로 봅니다. 네, 이렇게 줘요.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건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떤 전압이나 전이차를 기준으로 시작점과 끝 지점을 보는데 얘네들이 그냥 한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얘를 직렬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 전이차 있잖아. 너네 간단히 얘기하면 높이를 생각하면 돼. 얘가 6층이고 얘가 2층이야. 그럼 얘네들 차이는 몇 층 차이야? 4층 차이야. 4층 차이죠. 4층 올라가면 6층 도달하는 거잖아. 그러면 너네가 여기 구슬이 있어. 그럼 떨어져서 2층으로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봤더니 근데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두 군가에 생겼대. 그러니까 A에서 한번 떨어져야 될 거고 B에서도 한번 떨어져야 될 거고. 그래서 전압을 얘네들끼리 직렬일 때는 서로 더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여기서 1층 떨어지면 여기서 3층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 4층 총 떨어지니까 여기 떨어져야 돼. 근데 이제 이 전압량을 볼 건데요. AB를 우리가 여기다 전압을 연결해서 여기다 충전할 거야. 그래서 내가 AB 기준으로 와요. 건전지 기준으로 보면 내가 여기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를 치면 여기에 플러스 전압들이 충전돼요. 그리고 내 기준으로 볼 때 얘는 마이너스 전압 어디 충전돼? 여기에 충전돼요. 얘가 충전된 QAB인 거야. 얘가 플러스 Q가 충전되고 얘가 마이너스 Q 이렇게 충전될 거라고요. 근데 보면 이 중간 지점은 우리 지 건전지 입장에서 얘는 안 보이는 영역에 있는 거야. 근데 얘가 플러스 Q라고 충전되니까 얘네들은 도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있어. 생각해봐. 여기 남자들이 오기 시작해. 잘생겼어. 뭐 하고 싶어? 가버리고 그럼 전자들이 저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 얘는 상대적으로 뭐가 돼버려? 플러스. 그래서 뭐하냐? 우리는 여기랑 여기만 충전했는데 가운데 있는 건 저절로 유도된다고. 전하들. 어떻게? 이런 얘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 얘도 플러스. 그러고 나서 봤더니 뭐냐? 네. 여기에도 플러스 Q가 충전돼 있고 여기에도 마이너스 Q가 충전돼 있어. 플러스 Q.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플러스 Q 마이너스 Q인데 각 보더라도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 Q.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전하는 직렬 연결할 때 뭐하구나? 각분합니다. 그래서 직렬의 특징은 전하가 일정합니다. 전하량이 일정합니다. 직렬 연결할 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내일이구나. 전기에서 쓸 거야. 그래서 이렇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축전기를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축전기의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는 V분의 Q. 그러니까 V는 C분의 Q를 활용해서 얘를 내려보겠습니다. CAB분의 QAB는 CA분의 QA 더하기 CB분의 QB가 돼요. 근데 직렬의 특징, 전하량이 뭐하다? 고정되고 일정하다. 얘가 나머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축전기를 직렬 연결하면 뭐가 나오느냐? 역수들의 합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역수들의 합이 나와요. 직렬 연결. 밑에 있는 건 예제 10-7번 풀 건데 제가 이거 안 하고 넘어갔네요. 축전기의 얘의 단위는요. 뭐를 사용하냐? 페럿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요. 얘는 뭐냐? 패러데이에 썼다 왔어요. 영등과학자 패러데이에 썼다 와요. 네. 이렇게 하고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10-7번. 1분. 단위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건 이번에 중간고사 때 단위도 본다는 얘기야. 단위 깎이면 점수 깎여요? 단위 많이 깎아요. 깎이면 몇 점 정도 나가요? 9 틀려본 사람. 9 틀려서 깎인 사람은 알아요. 몇 점 정도 깎여요? 0.5점. 네. 그 정도 깎을 거면. 뭘 보여야 진짜 기억 안 나면 유도 그거 기본 단위 네, 웬만해서 단위가 거의 안 나올 거야. 이번에는 문자 위주로 나올 거라서. 제발 부탁이야. 문자도 알아볼 수 있게. 문자는 근데 그막 기억 안 나서 기본 단위 안 써도 적겠어. 돼요? 문자부터 그 안에 단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네. 이런 것들 이제 숫자 풀 때 이런 게 중요한 거지.
C1이 2 마이크로페러, C2가 3 마이크로페러, C3가 6 마이크로페러인데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얘네가 세 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썸썸썸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종기용량 분의 1은 2 마이크로페러 분의 1 더하기 3 마이크로페러 분의 1 더하기 6 마이크로페러 분의 1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면 몇이 이게? 1입니다. 그래서 C는 1 마이크로페러 C다. 얘를 등가적으로 그냥 볼 필요 없으니까 합니다. 네. 그럼 직렬을 여러 개 연결했다. 그럼 이제 뭐 할 거냐? 병렬 연결할 겁니다. 병렬도 기준은 누구냐? 연결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연결하면 같은 것 같은데, 연결은 같은 것 같은데, 병렬은 직렬과 병렬 차이점은 우리가 전체 전위를 보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위차로 볼게요. 전위차 6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 거야. 이제부터 번지 점프해. 얘가 번지 점프하면 6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면 이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법도 있어? 이 방법도 있어. 하지만 결국엔 도착 지점은 몇 층이야? 2층으로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A든 B든 뭐냐? 병렬할 때는 전위차 또는 전압일 점.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달라져요. 내가 여기에 떨어지려고 봤더니 이 플러스 전화가 저장되려고 봤더니 경로가 몇 개가 된 거야? 두 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저장되면 여기도 갈 수 있어. 아, 그래서 우리가 전체 저장되는 양은 위에도 저장되고요. 어디 저장돼? 저 옆에도 저장되고 이게 전체 한꺼번에 저장돼. 그래서 병렬일 때는 네. 이렇게 전화량이 합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기용량 구할 때 Q는 10이야. 그죠? 그래서 10. 약속하지 마. 이렇게 돼. 근데 병렬에서 뭐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그래서 병렬일 때가 더 편해요. 얘네들끼리 뭐 하면 돼? 그냥 더하시면 돼. 병렬일 때 그냥 더하면 돼. 그러면 10-8번 빠르게 풀어볼까요? 10초. 5 더하기 7 더하기 8은? 뭐지? 오케이. 괜찮아. 시험 보면 되지? 와우. 이런 문제다. 네. 이렇게 되고요. 밑에 있는 거 융합적인 거는 10-9번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볼게. 얘네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네가 측정기의 전기 용량을 생각할 때 얘가 판전화를 예시로 보여준 이유 중에 하나예요. 판전화를 보면 얘네들 이해가 조금 더 쉽습니다. 왜 직렬과 병렬이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측정기의 전기 용량이 판일 때는 이렇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병렬 연결했다는 소리는 이런 얘기야. 내가 여기 측정기의 기준으로 볼 때 얘네들을 플러스 전화를 볼 때 얘네들이 위로 갈래 아래로 갈래가 돼 있는 거야. 말 그대로 뭐냐면 얘네들이 하나의 뭐가 본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면적이 합쳐져 있는 형태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말 그대로 얘네들을 볼 때는 얘네들을 만나는 거리는 같은데 얘네들의 면적이 뭐해졌다고? 증가됐다고. 그래서 면적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나왔고. 면적이 각각의 면적이 합이니까 얘네들도 합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래 방식. 근데 직렬 연결일 때는 얘네들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거리가 증가한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 C는 이실론 D분의 A에서 얘가 증가되면 전기 용량 용량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역수대라고 해봐.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넘어갑시다. 측정기는 이렇게 에너지가 더 나는데 우리 에너지라는 거 전위 포텐셜에다가 전화라고 해주면 얘가 축적 에너지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축전기라는 건 맨 처음에 없는 전화야. 중성인데 여기에 내가 플러스 Q 마이너스 Q 충전 중인 거야. 네. 그렇다라는 건 얘네들이 실제로 이 전압이 생길 텐데 얘네들이 잘 보면 전압이 플러스 하나 있을 때랑 3개 있을 때랑 누가 더 높아? 얘가 더 높을 거야. 전기장이 더 셀 테니까.
그렇다라는 거 추정의 저장된 에너지를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왜냐? 이 V라는 게 여기에 저장되는 전하에 대한 함수라는 거예요. 뭐? 이다. Q는 CV야. 얘는 함수라는 거야. 그러면 저장된 에너지라는 건 우리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얘네들을 그냥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이 V를 단위 양변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느냐? 계속 적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원래 없던 데서 전체 Q까지. 그러니까 우리 얘는 0부터 Q까지 C분의 Q를 적분시키면 뭐가 나오느냐? Q 1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2C분의 Q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건 0부터까지. 그러니까 2C분의 Q제곱. 얘가 전기장에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예요. 근데 우리는 Q는 CV를 알잖아. 여기다 Q는 CV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얘가 2분의 1 CV제곱이 되고요. 얘가 아니면 2분의 1 Q분이 돼요. 네. CV에다 Q를 집어넣으면 이게 전부 다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의 세 가지 표현 방법인 거예요. 네. 얘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면 우리가 V를 일정하게 Q를 일정하게 증가시킨다 그러면 일정하게 V가 증가될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때 Q랑 V는 일정하게 증가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저장된 에너지가 어디야? 이만큼. 그러니까 저장된 에너지가 뭐야? QV가 아니라 2분의 QV다라는 겁니다. 네. 네, 10-10번 한번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끝! 네.